벽을 조여와 발끝마다 검은 물 돌아가려 해도 연지는 혹시라도 시간이 지체되어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도 우려했지만 무엇보다 아직 고맙다는 말을 듣기엔 좀 이른 것 같아 말을 끊는 것은 퍽 미안해도 하는 수 없이 단호하게 제지했다. 말하지 못한 이름들 그녀의 말에 해주는 자신을 위해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쓴다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미안함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딸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오는 안도감을 찾아들었다. 그러나 곧 당장 처해져 있는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은 잠시 뒤로 한 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희연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향했다. 같은 시간 한참을 혼자만의 망상에 심취한 채 신나서 떠드는 재혼의 눈치를 살피던 희연이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이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표정을 굳힌 그가 마치 떼쟁이 아이처럼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주절거렸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끌고 와 헛소리만 짓거리는 걸 참기란 퍽 힘들었다. 있어 울음조차 바닥난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움은 천천히 내 어깨를 덮어와 한 번만 손을 내밀면 괜찮아질까 했어 하지만 걸림길 끝엔 더 깊은 어둠 순간 지금까지 참아온 것을 터뜨리듯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은 그를 도발했을 뿐 아니라 본색을 여실히 드러나게 했다. 가라앉은 마음속 희미한 불씨 하나 여태 순정적으로 굴며 협조적이던 것과는 달리 계속 자신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자 그는 경고의 의미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부여잡고 으르렁거렸다. 있어 무너진 날들 위해 끝내기를 못 골라도 나는 아직 여기야 희연도 솔직히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건 자처에 더 빠르게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라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 하든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벌려면 거기서 물러날 수 없었고 오기로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여 그걸 감수하고 그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한 후 거세게 뿌리치고는 무작정 큰 도로를 찾아가려 했다. 하나인의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재혼의 손에 붙들려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거칠게 잡아 끄는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해 보아도 역부족이었기에 그저 계속 강한 힘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했다. 그러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호흡이 가빠오며 의식마저 희미해질 때쯤이 돼서야 절대 멈출 것 같지 않은 기세로 거침없이 계단을 오르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눈꼽만큼도 없던 발이 어느 한층에서 멈추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르며 정신을 차리려는데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착각에 착각을 반복하고 있는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희연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남은 힘을 짜내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담은 말을 발악하듯 했지만 상대는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고 오로지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만든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지체 없이 닫힌 문을 열어 젖힌 후 그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희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자신은 기억도 안 나는 시간부터 최근까지 몰래 도찰한 사진이 한 벽을 빽빽이 채우고도 남은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진절머리를 쳤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감기에 휩싸인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은 스스로가 만든 결과물에 자랑스러워하며 거기에 심취해 본인도 모르게 피사체가 되었던 상대에게까지 인정받길 갈망했다. 거기에 이어 더러운 욕망에 번뜩이는 눈을 하고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원하는 답을 하길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그때 마침 힘없고 약한 딸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절제절명과 같은 위기의 순간 다행히 혜주가 연지를 데리고 늦지 않게 도착했다. 자식의 위험 앞에서 분노에 찬 어머니가 악에 받쳐 인면수심인 그를 향해 처저리도 내지르던 소리는 허무하게 허공에서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지만 자처하고 동행한 이는 완전히 달랐다. 연지는 눈 깜짝할 사이 재훈이 시야만 닿는 곳에서 찰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여 위협적으로 겁을 줘 그가 저지르려 하던 추악한 만행을 어렵지 않게 막아냈다. 반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던 희연은 역겨우리만큼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다가오던 악마가 돌연 파랗게 질려 어딘가에 한눈이 팔려있는 틈을 놓치지 않고 영문도 따질 새 없이 무작정 사력을 다해 눈에 보이는 탈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그 순간 그런 실체에 경악한 건 비단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망자인 혜주 역시 여태껏 자신이 보아오며 알던 모습과 판이한 연지의 본 모습에 두 눈을 의심했고 누구 못지않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찢어나간 딸이 우선이었기에 그런 것엔 오래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작 긴 시간 집요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일을 꾸미고도 눈앞에 나타난 계기스러운 형상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친 듯 집착해오던 대상이 달아나는데도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직접 응징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은 한편으로 묻어버리고 대신 연지에게 그 철퇴를 맡긴 채 바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희연을 쫓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벗어나고도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방향을 잃고 하염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딸아이의 애처로운 모습에 그녀의 억장도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해 조용한 이 복도 끝 내 그림자만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선 망상에 사로잡혀 순간 악마가 되었던 재훈의 끔찍한 말로가 펼쳐지고 있었다. 모녀가 그 공간을 벗어나는 걸 확인한 연지는 거리낌 없이 실체를 드러내어 그의 생을 끔찍하게 마감시켰다. 그리고도 가시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영혼까지 삼켜 깊은 심연 속에 가둬버린 후
희연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어두고 사라진 이들의 뒤를 따라갔다. 숨이 얇아져 검은 물이 발목을 감아 고요한데 무서워 아무도 없는데도 귓가에 남은 소리 그날 뒤늦게 도착한 경찰은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던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핸드폰과 몇 년간 이어져 왔던 스토킹 증거들 외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갈 수 없어 그 후 어느 정도 급한 불이 진화되고 딸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한시름 놓은 혜주는 그제야 그날 자신이 본 것을 본의 아니게 추궁하듯 물었다. 문 하나를 열면 다른 문이 울고 또 하나는 비어 있어 손을 뻗을수록 그의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그녀 대신 연지가 그대로 이어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덤덤히 풀어내었다. 단 재혼뿐 아니라 친구들의 행방은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숨기려 했다기보단 그냥 말하지 않았다. 숨을 삼키는 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멈춰선 내 그림자 나보다 먼저 떨고 있어 울음조차 바닥나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움은 천천히 내 어깨를 덮어와 한 번만 손을 내밀면 괜찮아질까 했어 하지만 갈리